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이탈리아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서울의 작은 백반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30년간 요리를 해온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 소박한 한국의 식당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걸까요? 그는 전 세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거치며 30년간 최고의 요리만을 평가해온 미식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 낯선 한국 시장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걸까요? 그를 울린 건 값비싼 트러플도 최상급 스테이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과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이었죠. 도대체 이 평범한 한 끼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오늘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루카 마르코니예요. 이탈리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이자 평생을 미식에 바쳐온 사람이에요. 저는 요리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셨는데 저는 늘 더 완벽한 요리를 꿈꿨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수년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셰프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였죠. 미슐랭 스타를 받은 후 제 레스토랑은 매일 밤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최고급 재료, 완벽한 플레이팅, 정교한 맛.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죠. 저는 손님들의 미소보다 별점과 평가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메뉴 하나를 만들 때도 수백 번 고민했고 모든 요리는 기계적으로 완벽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식 칼럼니스트인 안토니오 베르티가 제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그는 매우 날카롭고 냉정한 평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긴장하며 완벽하게 준비했죠. 최고의 식재료, 완벽한 조리시간, 세심한 플레이팅.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저는 그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기사가 공개되자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 루카 마르코니,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요리.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루카의 요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하지만 음식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한 맛은 있지만 손님에게 주는 진심 어린 감동은 전혀 없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의 요리에는 별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 그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제 요리를 영혼 없는 요리라며 수근거렸고 제 레스토랑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그 기사가 사실이라는 점이었어요. 완벽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저는 요리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손님을 위한 진심을 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온 수많은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요리사가 된 이유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웃으며 음식을 먹던 모습. 그때의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 바로 그때 저는 한국 출장을 제안받았어요. 저는 잠시라도 이 모든 걸 잊고 싶어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처음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 음식은 익숙하지 않았고 이 여행이 제게 특별한 의미를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여행으로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날, 가이드의 추천으로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장에 들어서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좁은 골목길, 시끌벅적한 사람들, 작은 음식점에서 풍기는 따뜻한 냄새.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할머니는 작은 떡 조각을 저에게 권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얼마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맛이나 보라니까 맛있으면 하나 사가고. 저는 얼떨떨했어요. 그냥 준다고요? 유럽에서 온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한국에선 음식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가이드는 저를 작은 국밥집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곳이에요. 값싸고 맛도 좋아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 허름한 나무 의자,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손때 묻은 메뉴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만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고 모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빙을 하던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연세가 지긋한 사장님이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봤어요. 소고기 국밥 7,000원. 너무나도 단순한 메뉴였어요.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무생채, 장아찌, 두부조림. 그 수는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테이블 한가득 반찬이 놓였어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국밥만 주문했는데요.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료라고요? 제가 다녀본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는 작은 사이드 메뉴 하나도 추가 요금을 받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리필까지 해준다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주인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이건? 식사하셨으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그냥 서비스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한 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완벽한 요리도 화려한 플레이팅도 아니었지만 그 커피 한 잔엔 제게 없었던 따뜻함과 진심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요리에는 정말로 영혼이 없었구나. 어쩌면 제가 진짜로 잊고 있었던 건 요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고 소박한 식당을 더 많이 찾아다녔어요. 전통시장, 골목길 분식집, 작은 고깃집. 그런 곳들에선 요리가 기술이나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장 안의 작은 분식집에 들렀어요. 좁은 가게 안에는 몇 명의 손님이 있었고 테이블마다 따끈한 라면, 김밥, 떡볶이가 놓여 있었어요. 저도 라면과 김밥을 주문했어요. 그때 한 손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인데 이런 데도 오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 손님은 떡볶이를 작은 접시에 덜어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제가 자주 먹는 단골 메뉴인데 맛보세요. 저는 놀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낯선 저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게 너무나 생소했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제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손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비싼 요리를 먹으며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분식집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요리가 가진 진짜 힘이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힘.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시 그 작은 국밥집을 찾았어요. 따뜻한 국물과 커피 한 잔이 제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겼던 곳이었죠.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구, 또 오셨네. 오늘은 특별히 더 푸짐하게 드릴게요. 그러고는 국밥에 고기를 더 얹어주셨고 반찬도 더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반찬이 다시 한가득 깔렸고 저는 이번엔 그 의미를 곱씹으며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기엔 화려한 미슐랭 별도 정교한 플레이팅도 없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제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손님들에게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힘든 일이 있어도 밥 한 끼 나누면서 위로하고 정을 쌓았어요.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더 베푸는 거지.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어요. 이곳에선 최고의 요리 기술도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었지만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이곳의 음식은 정 그 자체였어요. 식당을 나서기 전 사장님은 작은 종이컵에 다시 커피를 타주셨어요. 이거 마시고 따뜻하게 돌아가요. 또 와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손님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주시는 거죠? 그러자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커피 한 잔이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 야근하는 직장인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도. 다들 힘들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위로해줬지. 그게 우리한테는 그저 커피가 아니라 정이었거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제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어요.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죠. 하루는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빠는 왜 요리를 해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루카,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손님들이 내 음식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하단다. 그 순간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큰 꿈을 꾸었고 최고급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한국에서 들은 사장님의 말과 겹쳐 떠올리자 저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행복,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이탈리아에서 제가 만든 음식은 평가를 위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음식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음식이었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 과연 맞았을까? 별점과 평론가들의 평가를 받는 게 정말 요리의 전부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작은 호텔방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끝없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달라져야 해. 진정한 요리의 의미는 단순히 맛이나 기술에 있는 게 아니야.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과 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야.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요리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요리는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요리의 진짜 의미를 제 레스토랑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한 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감동을 떠올리며 손님들에게 식사 후 무료로 작은 디저트와 커피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을 손님들과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동료 셰프들에게 이 생각을 말하자 모두들 당황하며 반대했어요. 특히 제 오른팔이자 수석 셰프인 마르코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마르코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온 뛰어난 셰프였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루카, 무슨 소리야? 여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야. 무료 디저트를 주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무너져. 우린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고. 다른 동료들도 마르코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마르코를 설득하고 싶었어요. 마르코, 앞으로 작은 변화를 주고 싶어. 손님들에게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드리고 싶어. 마르코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커피를 무료로? 루카, 도대체 왜 그래?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나는 진짜 요리가 뭔지 배웠어. 그곳 사람들은 음식으로 마음을 나눠. 평가가 아니라 손님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마르코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루카, 우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야. 손님들도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 그때 저는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손님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지금의 나는 별점에 갇혀서 그 행복을 잊고 살았던 거야. 마르코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위험해. 손님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저는 강하게 확신하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손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진짜 미식이라고 생각해. 한번 믿고 따라와줘. 결국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루카.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해보자.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식사 후 손님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응, 작은 커피 한 잔이라면 큰 부담도 없고 한국에서도 커피 한 잔이 손님들에게 큰 감동을 줬거든. 마르코는 아직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커피만이야. 그것도 시범적으로만 해보자. 드디어 손님들에게 커피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이 됐어요. 저는 긴장하며 식사를 마친 손님들 테이블마다 작은 커피 잔을 올렸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의아해했어요. 이건 주문 안 했는데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고 가세요. 작은 커피 한 잔이었지만 놀랍게도 손님들의 반응은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손님들은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저를 불렀어요. 셰프님, 이 커피 서비스 정말 좋네요. 이곳 음식도 훌륭하지만 식사 후 이 작은 커피 한 잔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별점이나 평가보다 손님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그 손님의 말은 주방까지 들렸고 마르코도 그 말을 들었어요. 마르코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루카, 내 말이 맞았어. 처음엔 걱정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 미안해. 저는 마르코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작은 커피 한 잔이 제 인생과 레스토랑을 바꿔놓은 거였죠. 그때 저는 진정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평가를 위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겠다고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요리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걸요. 화려한 요리도 비싼 재료도 미슐랭 별점도 아닌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잊고 있던 진짜 요리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서 경험한 그 작은 커피 한 잔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 미슐랭 스타 셰프가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커피 한 잔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화려한 미슐랭 별점과 완벽한 기술로만 평가받던 셰프 루카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소박한 커피 한 잔을 통해 음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 아버지가 말했던 손님의 행복을 다시 되찾았죠. 미슐랭 스타보다 더 값진 손님들의 미소,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요리. 그 작은 커피 한 잔은 루카 셰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